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인수위가 다주택자에 집합기회 좋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되느냐? 4월 달부터니까 바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건데, 그렇지만 인수위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 요청을 해보고 현재 정부가 이 얘기를 들어주게 되면 바로 시행.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날 행정부로 들어가고 다음 날 5월 11일부터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됩니다. 어찌됐건 빠르면 4월부터 늦어도 5월 10일부터는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로 지금 팔아야 대상인데 못 파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오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행세법은 1주택자에게는 6에서 45%, 비과세가 아닌 이상 6에서 45% 일반 과세를 하고 있고요. 2주택은 20%가 포인트가 추가되는 거니까 26에서 65%가 되는 거고요. 30%,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가 늘어나니까 36에서 75%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 최고세율 75%에다가는 사실은 이런 세율에다가 지방소득세가 또 붙기 때문에 10%가 추가로 붙거든요. 그럼 75에 7.5%가 더 더해지게 되면 이게 최후 몇 퍼센트 세율이 되느냐? 82.5%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매도를 할 사람이 없겠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게 되면 뭐 2주택이고 3주택이고 5주택이고 10주택이고 그냥 일반세율 6에서 45% 이렇게만 적용해준다 그러면은 확연하게 세금이 줄어들 효과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팔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렇게 물건이 내놓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도 사고 파실 수 있는 분들 팔아서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많이 올랐으면 많이 내야지 왜 이런 걸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나와야 되고 신규 공급은 아직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은 지난 우리가 몇 년간 봐왔던 것처럼 추가 상승이 올해 내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물량이 공급량이 돼줘야지만 시장 안정화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돈 번 놈들 세금 깎아줘서 속상하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보고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가 해주면 좋고 안 해주게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 10일 시행령 개정에서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발생이 될지 5월 11일부터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어차피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파나 언제 파나 어쨌든 잔금은 5월 11일만 넘겨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다만 대출 규제 완화와 취득세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취득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종부세나 등등등 다주택자에게 너무한 과도한 지금 징발적 세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종부세로 폐지한다든가 재산세를 통합한다든가 뭐 공시 가격을 예전으로 환원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 처음에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배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팍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일단 여기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조금 지켜보고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6개월 지켜보고 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지? 내가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이번에 파는 게 유리한지 조금 시간을 보면서 잴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지 않을 경향도 커서 시장 흐름 지켜봐야 된다. 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서울 강남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강남에 있는 것과 강북에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 뭘 팔겠습니까? 그죠? 서울에 있는 것과 지방에 있는 것 있으면 뭘 팔겠습니까? 뭘 팔게 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덜 좋은 거, 더 좋은 거는 내가 홀딩을 하고 덜 좋은 것들은 매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뭐 누가 봐도 핵심 지역이니까 이런 데서는 빡 홀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강남을 사야지. 다주택자 매물 나오는데 강남 한번 사봐야겠다. 뭐 한강면 좀 사봐야지. 뭐 마포나 용산이라 이런 데 사봐야지. 물건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강남이나 마포를 갖고 있다. 그럼 마포를 팔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고가의 주택 두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급할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매물이 잘 안 나올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에서는 이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잘 안 나올 것이고 오히려 가격이 더 탄탄하게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강남 같은 데에는 더더욱이나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지역은 이번 기회에도 물건이 나오진 않을 거고 여기 기사 초반에도 나왔듯이 중심 행십 지역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서울 외곽이라든가 수도권 이런 데서 얼마든지 물건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지방 안 사고 수도권 내에서 구입할 텐데 뭐 서울 하나 경기 하나 있다. 그럼 당연히 경기 쪽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뭐 도봉구와 과천을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과천이 갖고 있고 도봉구를 팔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격이 평균 가격이 경기도보다 높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덜 좋은 것들 매물로 나올 테니 아무래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쪽에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 구입하실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된다. 금액이 빠질 거를 기다리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정부도 다주택자 매물 출연으로 집값 안정화하면 규제 완화의 공약이 이게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규제란다.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싶어요.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고 싶고,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을 활성화하고 싶은데, 이게 집값을 자극시키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겨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걸 어떤 추진력 있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안정화가 좀 선행돼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양도세 부분을 먼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죠. 다만 인수위 부동산 TF팀은 규제 완화를 하되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 완화하게 되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겠죠. 또 들썩들썩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큰 틀을 세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시장의 재고 출현, 매물 출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조치로 그렇죠? 지금 당장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뭐 어디에 몇만 원이에요? 어디에 80만 원이에요? 어디에 200만 원이에요? 어디에 13만 원 나와요? 그거는 다 그냥 허수예요, 허수.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고 하더라도 뭐 토지 보상하고, 건물 짓고, 하세월입니다. 당장 지금 급해 죽겠는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있는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바로바로, 이 다음날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조치들. 기존의 물량 중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많아서, 시장 안정화가 좀 됐다. 그러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다주택자분들 급하셨던 분들은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하시면 좋겠다. 그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눈치 보기 싸움. 이제 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실제 집행을 할 건지, 뭐 세제 완화라든가 등등등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보고 1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버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1년 남았으면은 1년 거의 다 꽉 채워서 팔지 굳이 뭐 미리 팔겠습니까?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자, 그리고 핵심 지역 같은 데서는 오히려 더 홀딩 현상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이번 기회에 사야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핵심 지역에서는 미리미리 빨리빨리 사는 게 좋고 가격이 떨어질 걸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는 게 내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고 어제 사는 것보다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난 실거주로 한 서울 외곽 쪽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쪽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그냥 실거주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럼 이번에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